2022년도 벌써 이파를 지나 본격적인 여름더위가 시작되는 소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지렁이가 일렁이는 여름의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네. 해마다 찾아오는 여름이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올해는 더욱더 뜨거운 여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6월부터 30도가 훌쩍 넘는 기온에 달하면서 슬슬 폭염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는 가장 먼저 기온의 변화로 여름이 바짝 다가왔다는 신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기온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옷차림과 먹는 음식, 생활 습관의 변화로도 계절의 움직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사람마다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형성된 삶의 습관이자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그 모습이 항상 같지 않고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각자 어떠한 방법들로 자신만의 여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 새꽃이 사회에서는 본격적인 여름나기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날의 김장희입니다. 네, 은빛날의 김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럼 첫 번째 곡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와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네, 방금 듣고 온 노래는 우리 김혜숙 선생님의 추천곡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노래만 들으면 더위가 싹 가신다고요? 네, 그렇죠. 한여름 더울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다? 산? 산? 계곡, 숲이 있는, 그렇지 않으면 바다.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해요, 벌써. 네. 네. 그래서 기차를 타거나 대중교통이나 자차나 타고 어디론가 내가 계획 세웠던 곳으로 떠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을 추천해 주신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듣는 30분간은 더위를 싹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새꼬시가 다양한 더위 나기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들께서 물놀이와 패션, 먹거리에 대해 각자 한 파트씩 맡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행을 떠나요 노래를 들었으니 여름철 여행의 근본, 물놀이에 대해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고, 물놀이를 아니 지금은 많이 하지만 나는 시골 산청에 있었어. 냇가에 물놀이를 가거든요. 그 물놀이를 갈 때는 옥수수도 감자도 삶아가지고 조금씩 좀 담아가지고 물놀이 가서 돌멩이 있는데 큰 데서 그러면 그 물에 풍덩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아요. 우리 줄러서 가지고 막 차차리 떨어져요. 그래 떨어져가지고 그것은 이제 물놀이 실컷 놀고 나면은 또 이제 배가 좀 허지면 뭐에 감자 하나 주워 먹고 그래 또 이제 옷이 좀 그랬으니까 바위돌에 쫙 널어놔요. 널어놓으면은 조금만 있으면 말라요. 잘 말라. 그래가지고 조금 덜 말라는 옷을 주워 입고 또 저 울로 또 물에 내려가가지고 이런 데서는 다슬기를 하죠. 우리는 그 고동이라 해요. 그걸 고동 잡고 까재 잡고 그래가지고 저 위에까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오고 그래 또 좀 내려와가지고 또 그 사람 물에 또 붕덩 뛰는 하루 종일 거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논답니다. 되게 재밌으시겠다. 아이고 시원해라. 그 고동이랑 그거 잡은 건 어떻게 해요? 그래 들고 오죠.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삶아 먹죠. 아, 그걸 또 이렇게 삶아서 집에서 식사로? 삶아가지고 바늘로 까먹는 거죠. 네. 그렇게 많이 지금 하고 말하자면 올갱이. 지금 이런 데서는 네. 오는데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고동이라 해요. 다슬기라고도 하죠. 다슬기라고 참 올갱이국 뭐 이렇게 지난 간판 있죠? 네. 그 간에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 파란 물이 네. 그 삶은 그 올갱이 물이 파란 그 물이 간한테 참 좋은 지금도 해독제래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잡수는데 지금은 국산이 참 어렵대요. 네. 난 좀 지금도 피해가지고. 우리 검산에 가서 여름 되면 다슬기 잡아요. 잡아가지고 집에 까다 놔놓고 냉동실에 넣어놔놓고 먹어요. 네. 되게 좋아라 한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분은 바로 김장희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너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제 바로 들어가셔서 소개를 못 드렸어요. 네. 이야기하는 모두 다 옛날 생각이 나서 네, 하는 거죠. 네, 너무 좋아요. 우리 효진 씨는 물놀이 하면 생각나는 뭐 이야기 있나요? 저도 김장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생각난 건데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마을 근처 계곡에서 자주 더위를 식히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그때 시원하고 즐거웠던 기분이 아직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시원해진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옛날에는 계곡물이 너무 깨끗해서 식수로 사용하기도 했다는데 아니, 정말요? 그 계곡물에 물 흘러가는 물은 다 먹었어요. 입 대가지고도 먹고 먹었어요. 갇혀 있는 물은 이제 그새도 이 흘러가는 물은 입을 대가 이래가지고 먹었어요. 저 산청이라 지리산 저 산속이라 깨끗하거든요. 정말 깨끗해요. 네. 청정 지역이에요. 청정. 다 일급수였죠. 아. 예, 공해가 없으니까. 맞아요. 요즘 그렇게 맑고 네. 깨끗하니까 그냥 작은 데가도 송사리 떼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많았어요. 송사리라고 그러니까 생각나네.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세요? 말씀해 주세요. 송사리. 왜냐면요, 그 저기 냇가에 갔을 적에 네. 조그만 집에 있는 솥단지를 하나 짊어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아. 돌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쌓으면 그 솥이 걸어지잖아요. 네. 아, 네. 거기다가 이제
백숙을 하기 위해서 닭을 한 2마리 동네 입구에서 이제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물을 붓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백숙을 해 먹고 또 이제 어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고기 잡는 플라스틱 그릇 있잖아요. 네. 그걸 집어넣고 놀다 보면 거기 그냥 송사리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이제 건져가지고 후라이팬에다 기름을 넣고 그걸 튀겨요. 그러면 그러면 그 송사리가 진짜요? 완전히 멜치 튀긴 것처럼 너무 고소해. 그래서 양념장에다 비벼 먹으면 그게 먹고 싶다. 그게 도리뱅뱅이라 그래가지고 네. 아빠들은 이제 아빠 친구들은 이제 그걸로 또 술안주 하기도 하고 백숙을 막 해가지고 몸보신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여름에 땀나고 힘들고 막 사람 처질 적에 네.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답니다. 요즘에는 백숙 사 먹으려면 한 5만 원은 기본인데 그때는 그냥 닭 2마리만 사면 돼. 진짜 부러워요. 네. 네. 다들 물과 관련된 좋은 기억들을 하나씩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필요한 것들을 집에서 챙겨갔지만 요즘에는 주변에서 다 구할 수 있어서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하려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돈만 있으면 다 되죠. 그렇죠. 돈만 있으면 다 돼. 그래도 과거와 지금의 모습이 달라졌을지라도 즐거웠던 기억만은 과거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때로는. 네. 네. 이렇게 물놀이 이야기를 하니까 좀 괜히 몸이 시원해지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이건 기분 탓이겠죠? 예. 네. 그럼 너무 좋은데 이제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무슨 얘기 해볼까요, 효진 씨? 그러면 이번에는 옷차림, 패션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죠. 예. 그 옷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길이도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저희 때는 또 길이뿐만 아니라 이 천 자체가 굉장히 귀한 시대였거든요. 왜냐면 네. 6.25 전쟁 후에 막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모든 물자가 부족할 때예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적에는 어머님이 어떻게 해줬냐면은 제일 흔한 게 삼배, 배 종류가 여름 많이 되면 3대. 직접 집에서들도 배틀에 짜서. 짜서 간에 수공 그 공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로 속옷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그냥 해도 좀 뻣뻣한데 풀을 먹이면 어떻겠어요? 뻣뻣하죠. 네. 그러면 어렸을 때 그거 입으면 이렇게 걷다 보면 스치면 그게 좀 따갑거든. 그래서 참 입기가 좀 싫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입을 적에는 바람이 한번 휙 지나면 너무너무 시원하고 안 입은 것 같이 그런 아주 시원한 감도 있는데 얼마큼 지나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물자가 부호물자라고 그래요. 네. 네, 부호물자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이제 밀가루도 있고 우유도 있고 막 그러는데 밀가루는 이제 천으로 면으로 된 포대 네모나게 해서 이제 그 안에다 밀가루 넣어서 이제 그런 푸대가 있는데 그걸 푹 삶아가지고 뽀얗게 옥양목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우리 속옷을 만들어 주면 아주 부들부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옥양목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막 옷을 해주시고 러닝사스도 만들어주시고 아래 한 벌 입고는 막 동네방네 뛰어다니도 안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하고 부드러우니까 그렇게 입었던 자랑했지. 그 옷을 입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아무리 더워도 어머님들이나 다 옷이 무릎 아래로 다 입었잖아요. 치마에다가 네. 바지들 남자들도 다 바지 입으시고 그랬는데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옷이 너무 편한 대로 입다 보니까 짧아지잖아요. 맞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러면 막 토시나 레깅스 같은 것도 많이 받쳐 입었는데 요즘에는 다시 짧은 상하이가 유행하는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민망할 때가 많거든요. 약간 그 왜 하늘하면서 실루엣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몸매가 더 매력적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정도 가리는 것이 더 매력적이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무 드러나면은 아유 좀 모르겠어. 민망할 때가 있어. 민망할 때가 있어. 말은 못하고. 귀엽긴 해요. 이쁜 아가씨들. 좀 신비스러움을 본인이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시죠. 그렇죠. 네. 많이 보니까 TV를 보든 뭐를 보든 너무 이게 눈이 이제 거의 네. 적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 우리 애들
한테는 야 좀 가려 조금 나는 우리 애들한테 절대 못 읽으래. 저는 SNS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눈이 이미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이제 별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자기 개성이다 싶지. 맞아. 네. 개성이야. 개성이지. 네, 근데 이렇게 오늘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말한 주제가 솔직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살아온 배경. 시대의 변함이야. 맞아요. 이런 가치관, 배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개인의 의견을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새꽃이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죠. 모두의 생각은 아니지만 이렇게도 생각하고 맞아요. 있다는 거를 네.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서로 나누는 거죠. 네, 이게 저희 프로그램의 목적이죠.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생각 차이에서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잠시나마 여러 세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니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분위기를 살짝 환기해서 여름철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 김혜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올 여름은 더 덥다고 하니 네. 정말 걱정은 되는데 예전에 더위를 식혀주는 여러 가지 음료가 있었죠. 지금은 냉장고 또 버튼만 누르면 얼음 탁탁 나오지. 얼마나 옆집 슈퍼마트 가면은 모든 게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예전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냉장고도 없던 시절. 시원한 물은 우물물이나 펌프 한참 해야 시원한 물 나오고 이랬던 시절에 음료는 그 시원한 물 한 사발 먹거나 또 미숫가루 곡물을 여러 가지 배합해서 시원한 물에 띄워 먹는 그 미숫가루나 또 집에서 한여름에 식혜를 해요. 식혜 알죠? 네. 식혜를 해서 하루를 먹던 저희 집에는 대가족이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음료가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제일 시원하게 생각나는 것은 화채예요. 과일 화채. 수박 화채. 예. 그중에서도 이제 저희 집에서 참외나 제가 이제 과수원집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과실나무도 있고 그런 걸 심었는데 수박 그중에서 수박을 이제 몇 덩이 따다가 수저로 다 파서 큰 다라에다가 파요. 파놓고 왜 저희 동네에 아이스케키 공장이 있었어요. 아이스케키 알아요? 네. 아이스케키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얼음을 팔아요. 얼음이 막 큰 바위 덩어리만 한 것을 가서 얼마치 주세요 하면은 톱으로 썰어요. 톱으로 썰어가지고 이 새끼줄에 그전에는 그런 끈 같은 귀했으니까 새끼줄에 이렇게 매서 주면은 가지고 오는 동안에도 또 이게 녹아서 물이 뚝뚝 떨어지지요. 네. 그러면은 집에 가지고 와서 못이나 칼끝이나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조각을 내 가지고 그 파놓은 그 수박에다가 얼음을 넣고 또 시원한 물 퍼다가 섞어요. 그것만 섞으면 맛이 어떻겠어요? 밍밍하죠. 네. 그때는 지금처럼 설탕이 또 귀했던 시절이라 당원이라고 모를 거예요 아마. 당원 그 단맛을 내는 슈가. 그리고 지금 접대도 뉴스 나왔는데 사카린 그 밀수 해가지고 그 전에는 그것도 단맛의 원조가 사카린이에요. 그 전에는 사카린을 사서 음식하는데 썼거든요. 그 사카린 배합해가지고 달달하고 시원하게 해서 한 사발씩 사랑당 어른부터 돌리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돌리고 저희는 애들이니까 제일 나중에 이제
근데 그 기다리는 그 시간에 얼마나 먹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 사발 주시면은 그 맛이 어떻겠어요? 꿀맛 자체지. 꿀맛. 그 지금 아무리 세상을 수박 가는 것 냉장고에 금방 꺼내서 썰어서 수박을 먹어도 그 맛은 안 나요. 그 너무나 그리운 그때 시절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 시대 가서 딱 한 번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러운 이야기가 많아요. 네, 수박 화채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시원합니다. 선생님께서 얼음을 직접 구해오시고 만들어 먹어서 그 과정 덕분에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시원하죠? 네. 기분도 시원할 거예요. 기다림이 맞아요.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에도 뜨거운 여름이면 가정에서도 화채를 만들어 먹는 그렇죠. 모습을 예, 많이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화채에 더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신기한 모양의 얼음들을 넣어 먹기도 한다고 해요. 네, 요즘에는 꼭 수박이 아니더라도 뭐 포도, 참외 네. 여러 가지 많이 넣어서 먹죠. 요새는 그런 너무 거. 많아. 네. 맞아요. 그런데 사계절이 상관없이 커피숍에 가면 또 그냥 다 그런 거 만들어 파는 데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돈 만들고 나면 네. 천지백깔이야. 참 세상 좋아졌다. 네, 그래서, 맞아요. 아유. 네, 또 요즘에 세상 참 좋아졌다라고 느낀 게 네. 선생님들께서는 얼음 하면 어떤 모양이 떠오르세요? 그냥 삐죽삐죽하고 네모나기도 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바늘로 쪼고 막 이렇게 어. 되기 때문에 그냥 지멋대로 이게 컸다 작았다 하죠. 맞아요. 근데 네. 요즘 냉장고로 사니까 얼음이 바로 떨어지더라고. 동글동글해가지고 맞아요. 아주 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완전 큰 원형 얼음틀 그리고 곰돌이 모양 원형틀 이런 게 많이 생겨서 화채도 좀 예쁘게 변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겠다. 이렇게 같은 음식이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레시피 그리고 다양한 모양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감 보는 거, 또 맞아요. 그냥 입맛 여러 가지 해서 오감을 다 즐겁게 하는 그런 형태로 좀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시대의 변함이야. 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번에는 살짝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방송 시간도 어느새 15분을 훌쩍 넘기고 있어요. 맞아요. 네. 배가 고픈 이유가 다 그러네, 있었습니다. 저녁때가 됐네. 네. 그러면 우리는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좋죠. 예. 네, 좋아요. 요새 노래 좋은 노래를 불러주세요. 네, 좋은 노래로 선곡해 봤습니다. 예. 우리 새코시 방송처럼 어느새 2022년도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뜨거운 햇살이 반기는 여름이 찾아왔는데요. 개인적으로 흘러간 시간이 야속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 시점에 잘 어울리는 노래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듣고 오겠습니다. 그땐 난 어떤 마음이었길래 내 모든 걸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 그대는 또 어떤 맘이었길래 그 모든 걸 갖고도 돌아서 버렸나.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겠어.
오늘은 더위나기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즐거웠어요. 즐겁고 좋았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갔어요. 네. 아주 행복했어요. 네, 저희도 다양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송을 듣는 동안만큼은 더위를 잊으셨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사계절 중 여름을 가장 싫어하는데요. 너무 덥고 습하고 이래서 너무 싫어요. 그런데도 여름을 떠올리면 애틋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어릴 때 이맘쯤에 되면은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유치원 때 집 근처에 백화점, 분수대가 있었어요. 주말에 부모님과 백화점에 놀러 갔다가 집 가는 길에는 항상 그 분수대에서 언니랑 막 뛰어놀곤 했습니다. 다 놀고 나면 한 손에는 하드 아이스크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부모님 손 꼭 잡고 집까지 걸어가던 게 떠오르는데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 사소한 일이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나 봐요. 얼마 전에 한비탑 앞 분수대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추억 있으신가요? 있죠. 저녁을 먹고 나면은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그 멍석을 한 서너 개 큰 걸 갖다가 깔아놓으면 거기 오셔요. 오셔서 도란도란 그 동네 이야기며 농사짓는 이야기며 가정사 모든 게 그 마당에서 다 나와요. 그 어른들 그 가운데서 누워서 들으면서 하늘을 봐요. 그러면 하늘이 온통 비올 천지예요. 거기다가 은하수가 제 머리맡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은하수를 보다가 잠이 들어요. 잠이 들면 아버지가 안아서 꼭 방에다 갖다 뉘어주세요. 그럼 뉘우면 이제 그때 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채취, 그 냄새, 그 안아주는 그 느낌, 이게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때는 이렇게 안으면 깨게 되잖아요. 그래도 자는 척하고 있어요. 그 냄새가 아버지의 냄새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지금도 생각나겠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아버지도 알 텐데도 갖다 뉘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향수보다 더한 그 냄새가 지금도 제 기억에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고 싶은 우리 아버지. 네, 그리운 우리 아버지. 거기는 아버지가 향기로 남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맨날 목욕 시켜주시고 아버지가 시켜주셨어. 네. 막 시켜주고 초등학교 때 시켜주시고 야 들어가 모기장 속에 들어가 그래. 그러면 이제 마루 대청에다가 대자리 깔고 모기장은 사각형이니까 그 안에 동생들하고 막 차례차례 씻고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좋다고 막 장난치고 놀던 그 추억이 나고 아버지가 시키면서 어이구 우리 딸 많이 컸네 막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게 좀 커지니까 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막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렇게 다정했던 아버지 모습. 그런 아버지 이야기하는 나는 할아버지가 제일 생각나요. 할아버지 무릎 앞에서 내가 컸거든. 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사탕도 먹어서 하면 옛날에는 서울 사탕이야. 큰 거. 왕국가 사탕? 큰 사탕. 그 할아버지 탕이면 할아버지도 먹어. 이렇게 하면은 네 먹으면 내가 다 먹는 거다 이러면서 또 할아버지가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양아저였어. 그건 뭔데 이상하게 몰랑몰랑 참 많이 했어. 그런 걸 많이 먹다가 이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미는 것만 챙기미고 이 이빨을 간수를 안 하셨나 봐. 그래서 살면서 지금 내 임플란트가 10몇 개를 했어요. 그래서 단 걸 많이 드셔서? 단 걸 많이 하여튼 내가 다 먹은 것 같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참 지금도 그립고 할아버지 하면 눈물이 거슬렸어. 다 어렸을 때 그 가장 그 소중한 가족의 모습에서 꼭 기억 남는 게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해숙쌤이랑 조금 비슷한데요. 저희 할아버지네는 그 옥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저도 별이 그때는 잘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공기가 맑으니까. 그때 저는 모기향 이렇게 태우진 않았고 모기향 이렇게 피워놓고 별 보면서
있으면 이제 잠들고 그러면 음.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공주님 안기로 이렇게 음. 해주셔서 옥상에서 1층까지 이렇게 내려와 주셨어요. 음. 네. 그때 기억이 저도 막 나면서 음. 할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러네요. 음. 네. 이렇게 가족 얘기를 하니까 더 여름이 애틋한 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선생님들과 여름철 물놀이부터 시작해서 한여름 밤 이야기까지 나누어 보니 여름의 열기는 햇볕뿐만이 아니라 더위를 이겨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추억을 선사해주는 여름은 정말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다들 여름에는 폭염에 못 이겨 더워 죽겠네 라고 말은 많이들 하는데요. 말은 그렇게 해도 이 여름이 지나가고 나서는 더위와 맞서 싸웠던 기억들이 오히려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길이야. 살아가는 길이야. 맞아요. 여러분은 다가온 여름을,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의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 방송을 통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에서 꼭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할게요. 네, 저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건강하게 아주 네. 편안한 마음으로 여름 잘 지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가온 여름과 함께 쌓아갈 행복한 추억을 기대하며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희 새꼬시는 다음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세대가 하나 되는 순간 새꼬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